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에 따라서 산업, 통상, 자원 등 실물 분야를 담당하는 우리 부의 수임이 더욱더 무거워졌고 잘 수행해야겠다 하는 그런 큰 책임감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그간 우리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금융위기국과 무역 강국 도약에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산업융합과 선순환적인 그런 산업 형태의 구축에 많은 역할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또 노동과 자본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장의 일자리 창출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우리 부가 해왔던 일들을 엄정하게 되돌아보고 성과는 계속 개선한 한편 부족한 점은 보완하여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부의 새로운 시대적인 과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부문 간 균형 있는 성장이 선순환되는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 구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5개 정도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산업융합을 확산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IT, 소프트웨어, 지식 등과 제조업을 융합시켜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주력 제조업을 고부가시키고 또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갑시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섬유, 의류, 신발 등 노동지박적 전통산업도 이러한 융합을 통해서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또 우리 산업의 기본인 또 제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던 소재 부품 및 뿌리 산업의 분야의 경쟁력도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산업의 기반이 튼튼해집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산업기술의 R&D 시스템 정비해 나가고 또 맞춤형 창의 융합 인재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 융합 활성화를 위한 수익 모델 발굴 등 산업 융합 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좀 잘 나가자는 말씀드립니다. 둘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되는 협력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말 계속적으로 일해 나갑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관행을 건절해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동만 성장의 문화와 관행이 우리 기업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비서관 시절, 차관 시절에 이 부분은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큰 수레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가속력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전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성장 사대를 구축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합시다. 결국은 중견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작년 한 해 많은 노력해 왔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대로 틀을 갖추어서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대기업의 지원, 또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노력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또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 및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되 중장기적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갑시다. 지경부 또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부가 대기업 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 하에서 다소 그런 점이 없다고는 저희가 우리가 그런 점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부품 소재 산업 육성 또 중견 중소기업 육성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고 저 스스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골목 상권 또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갑시다. 그간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경제 지원 정책은 다소간에 신성장 동력 중심으로 가서 좀 리스크가 많고 성과가 잘 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았냐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들이 중앙정부로 올라오면 그때서야 검토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고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우리가 뛰어들어서 지역의 산업들이 제대로 성공 가능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지역 산업 전략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이라는 것은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지역국의 소관이 아니라 성장동력실 앞으로 뭐 조직이 바뀌면 또 이름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현장을 잘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투자 확대를 위해서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통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그 일자리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노후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행복산업단지로 재창출하는 또 재창조하는 노력도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적 개편에서 관련해서 우리 부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상기능 이관입니다. 통상기능이 이관되면은 우리가 실물 경제 또 산업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고객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그런 통상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 정책의 수립, 교섭, 이행, 국내 대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통상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완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신흥국가는 산업자원협력, 경제개발 경험의 전수 및 기술 이전 등 다양한 통상 정책 수단을 연계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 나갑시다. 통상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FTA 등 주요 통상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고기 협상파동 온 나라가 정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계부처 또 특히 국회와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잊지 말고 낮은 자세로서 의견 수렴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하는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향후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기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운영하고 각종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자원 에너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전략을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수용성 부분 우리가 특별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고 또 해외 자원 개발도 내실화해 나갑시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5가지의 그런 저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렴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바탕으로 우리 부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가면서 우리 부의 재능을 국민을 위해 발휘해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좀 사람이 쓸 수 있는 시간은 하루로 치면 24시간입니다. 1년으로 치면 365일. 뭐 윤년이 되면 하루가 더 붙겠죠.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시간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약된 시간 속에서 전문성을 키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청렴성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그 부분입니다. 제가 차관으로 재임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다. 이거 다시 되풀이하지 맙시다. 그 시간을 여러분 전문성 키우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업무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행방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들어 놓고 걸어서 다 했다. 그 다음에 이행되는 것은 나 모르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손톱 밑 가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업무 중에서는 상당히 이해관계자들의 또 국민들의 간에 또 정부와 국민들 간에 갈등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분석 평가해서 보완 대책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효과가 아닌 부작용을 넘기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지탄받는 그런 서리건 정책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관계부처와 칸막이를 허무고 협력을 잘 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 통상, 자원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부처와 업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말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 부가 보는 시대 흐름도 있지만 다른 부 또 NGO들이 보는 시대 흐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시켜 같이 조율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부가 절대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취지는 다 알죠. 그러나 그 취지가 그 목적이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결코 우리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게 떨어질 것이고 자칫 시대 흐름에 어긋날 수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 부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국민과 우리 경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되는 환경을 고려하고 타 부처의 의견도 적극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칸막이 문제로 해서 부처 간의 갈등이 노정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대의가 있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대책이 아닌 조금 양보하더라도 차선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상을 두더라도 발상을 달리해보면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대로 이 길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발상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은 또 현장에 있을 수가 있고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작년에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SI 산업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작용도 많이 우려됐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공공부문의 대기업 참여를 제안하고 했지만 실제로 생태계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우선 대기업들이 공공시장이 작아지니까 해외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또 대기업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중견기업으로 역류하는 현상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기업들이 그전에는 자포자기 상태의 그런 심정으로 발주처에 갔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발주처를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역발상을 함으로써 이런 생태계를 복원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GBL에 가서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협회 관계자들과 또 관련된 업체분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면 답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 정책이 우리가 옳다고 계속 고집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챙겨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손톱 및 가시처럼 작지만 절실한 것을 찾아서 장차관부터 실무자 일까지 이를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따뜻한 정치적인 배려를 합시다. 그분들하고 감성적인 소통을 해나갑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국민의 행복을 느끼고 또 그 국민의 행복이 바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부는 기존의 산업 자원기능에 대해서 통상기능도 이제 앞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 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전 주민이 보다 큰 책임을 함께 느끼면서 창조 경제를 실물 분야에 구현해 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평가받고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배경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은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부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장관부터 실무자 1위까지 하나의 팀이라는, 하나의 과제를 맡은 하나의 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열린 자세로 직급과 관계없이 직원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라 그래서 실장만 이상만 다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실무 직원들도 저희 방에 와서 보고할 때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차관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관의 생각이 우리 실무자까지 통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몸에 체화되면은 우리 정책이 바로 국민들 속으로 깊이 침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긴밀한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갑시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 개편에 따라서 소속이 바뀌는 우정사업본부 등 지식경제 가족들이 그동안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속은 바뀌더라도 우리가 지식경제 가족이었다는 그 끈끈한 정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또 남은 기간 중에도 지식경제부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정말 편하고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부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뜻이네요.